안녕하세요, 이치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ABC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ABC 매매 기법들을 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ABC 매매 기법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냥 매매 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왜 ABC 매매 기법이라는 이름이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슈팅을 주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그런 차트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그거를 그냥 이런 구간을 뭐 A 구간,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뭐 C,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왜 이렇게 A, B, C, D, E가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기법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히 이 기법에는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라,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라,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스윙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D 플러스 1과 D 플러스 2, D 구간들을 잘 공부를 하고 A 구간을 충분히 A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해라. 아마도 이런 것들 같은데, 좀 맞는 말이긴 해요. 사실 이런 A 구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구간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거 그때 영상 설명해 준 거랑 가장 비슷하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 분봉에 기록이 안 뜨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다른 그 차트에서 제가 이 분봉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고 느낌만 아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드시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기 전에 어떤 걸 먼저 보셔야 되냐면요, 모든 ABC 매매 기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말한 거는 슈팅 주는 타이밍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하는데,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장기간 행보를 하던 녀석이 슈팅을 한번 주면서 레벨업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원래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저항 라인을 여기 지지 라인으로 만들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 먼저 거래량을 봐야 돼요. 과거에 장기간 행보하던 녀석들, 쉽게 말해서 못해도 슈팅을 준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매물대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쉽게 말해서 고점인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 물량을 세력이 다 털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했었고, 매집을 한 다음에 여기 고점에서 물량을 다 털었다라고 한다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 다 털고 주가는 꾸준히 하락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잘 안 나오는 차트였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저항 라인이 되게 많은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간들은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이 세 개 캔들이.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과연 여기 이 세 개의 구간은, 이 정도의 거래량은요, 개미들이 매수를 했을까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은 세력이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세 개 구간들은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정말로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던 자리고, 이런 물려있던 개미들은 본전이 왔으니까 드디어 매도를 하고 싶은 심리가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그런 강력한 매도 심리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거래량들은 세력의 매물대다, 세력의 매수 물량이다 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슈팅을 준 게 이런 장대 양봉이었죠. 쉽게 말해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네 가지, 한,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가지의 거래량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매도를 한 타이밍은 언제가 있었느냐? 단 여기 날과 이날, 한 두 개의 날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의 날 동안 여기 이때까지 매수했던, 여기 있었던 물량들을 다 매수를 했던 거를 이 겨우 두 달 동안 다 매도를 했었느냐, 매도를 다 할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매도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해당 종목은 일단은 개미 털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존에 매일 좀 매집을 했던 물량들을 이 두 개의 거래량, 이 두 달 동안 충분히 매도를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고, 정말로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친다면 압도적으로 여기 있던 거래량들보다, 기존에 여기 있던 거래량들보다 압도적인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음봉이 뜨게 된다면 이거 충분히 물량을 털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물량을 덜 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셨겠죠. 그래가지고
요쯤에서 이거는 개미 털기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차트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도 그분은 이때까지 했던 그런 조금 공부 스타일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왜 개미 털기가 일어났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A, B, C, D 구간을 어떤 구간이라고 했었냐면요, 여기 있는 이 구간 있죠. 여기를 A 구간, 그 다음에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 여기를 D 플러스 1, D 플러스 2라고 말해요. 이거는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이름을 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정도까지의 차트만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까지의 캔들만 봤을 때 우선은 여기 있는 물량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량을 다 안 털었다라는 거는 첫 번째 포인트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죠. 물량의 세력이 다 턴 건 아니다 라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 먼저 저항선과 지지라인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 물량을 다 안 털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주가를 미치도록 쭉 올려버릴까요?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많이 꼬여가지고 나중에 주가를 올리는데 큰 돈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항 라인이 어디냐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요, 이 저항 라인까지 최대한 어떻게든 안전하게 올리고 싶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 주변까지, 이 저항 라인 주변까지 먼저 주가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올 때 주가를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좀 올려주는 게 세력 입장에서는 그나마 돈을 덜 쓰면서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이런 구간들이었죠. 하락을 했다가 주가를 다시 한번 더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 저항 라인 맞고 떨어져 버렸죠. 이런 라인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두 번째 시도로 여기서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려고 했으나 다시 저항 맞고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원래 두 번이나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친다면요, 원래 그냥 꺾이는 게 정상인데 얘 같은 경우에 안 꺾인 이유, 물량을 덜 털었고 개미 털기가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봐야 될 점, 이 구간이 A 구간이라고 했죠. 왜 이게 A 구간, 쉽게 말해서 이게 왜 포인트 지점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분명 세력의 물량도 있겠지만 여기 있던 사람들은요, 개미들도 충분히 물려 있을 거예요. 여기 있던 이 개미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아, 나 본전에 물렸으니까 조금 빨리 매도를 하고 싶어, 이런 심리겠죠. 나 본전에 물려있고 여러분들 전재산을 여기다가 박았다가 쳐봐요. 이런 39,700원 라인에다가 전재산 박았다가 쳐봐요. 그러면 본전 오면 팔고 싶겠어요? 팔고 싶겠어요? 팔고 싶겠죠. 이런 것들을 세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당장 이렇게 주가를 쭉 올려버리게 되면 개미들이 많이 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 개미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주가를 쭉 올리기에는 여기 물려있는 이런 개미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바로 주가를 올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이 만들어졌느냐, 주가를 슈팅 주고 이 고점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 고점들 있죠. 이 고점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 여기에 물려있는 너희들 분전가 구간까지 왔으니까 빨리 매도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야,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도도 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이 캔들을 보고 이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물량 턴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력이 정말로 주가를 털었다라고 친다면요, 해당 이 캔들 있죠, 두 번째 있는 이 B 캔들이, 세력이 만약에 정말로 물량을 털었다고 친다면 이 B 캔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정말 털었다고 친다면요, 이 B 캔들이 내려오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었던 지지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마감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즉 쉽게 말해서 이까지 올라갔다는 뜻은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뜻은요, 거의 쉽게 말해서 여기 있었던 이런 저항 라인들 뚫어보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의 캔들에서도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아, 세력은 생각보다 이런 라인에서 조금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네, 그러면 조만간 슈팅 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계속 안 하고 있다는 뜻, 쉽게 말해서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은 여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본전 매도 심리가 강력한 구간들이 이런 라인일 텐데 이런 라인들을 이탈 안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물려있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주가를 올린다라고 쳐도 본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구나. 그러면 조금의 돈을 투자해서 급등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뭐 B, C, A랑 B랑 C랑 D랑 E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캔들로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A라고 했고요. B, C, D, E라고 합니다. 자, 흐름 보이시나요? 주가를 급등시켰죠. 급등시키고 나서 쭉 하락했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쭉 하락한다는 뜻은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지지도 하든지 뭐 그런 걸 안 했다는 뜻이에요. 주가를 일단 끌어올리고 나서 이 매도가 계속 음봉이 뜨면서 쭉 주가가 하락을 하죠. 왜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할까요?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언제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본전에 매도하고 싶어가지고 이 반등 줄 때 매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매도가 내려오면서 이런 라인한테 지지를 해줍니다. 여기서가 포인트예요.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겠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매도를 다 했다고 친다면요.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주가를 다 털었다고 친다면요.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어제의 저점이었던 이런 라인들이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점 봤을 때는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아, 주가를 슈팅 주고 내려오네. 그리고 만약 세력이 정말로 이 고점에서 털었다라고 친다면 주가는 슈팅 올리고 나서 만약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털었다고 친다면 세력 입장에서는 남은 물량이 없으니까 주가를 컨트롤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쭉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하다가 올라갔다는 뜻은 세력 입장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그냥 과거에 요쯤에서 있었던 본전 매도 물량들을 그냥 개미들을 털기를 한 거고 이 털기를 한 뒤에 개미들을 털고 난 뒤에 요런 구간들에서 지지를 하다가 다시 한번 막판에 주가를 올렸죠. 막판에 주가를 올린다는 뜻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어느 정도 본전에 매도 다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는 주가를 올릴 것이자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올린 거고 이 주가를 올리고 나서 꾸준히 여기서 매도 심리가 좀 나오지만 이런 것들 버텨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전고점 위치까지 올려줬죠. 이걸 봤을 때는 아 정말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인데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런 라인을 주가를 의도적으로 뚫고 난 뒤에는 C 라인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주가를 의도적으로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쉽게도 D 라인에서 갭 하락을 했지만 이때는 뭐 시장이 나쁘거나 그런 이슈가 있었겠죠. D 라인에서 하락을 할 때도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주가를 하락시키고 나서 일부러 반등시키는 구간들 있죠. 이런 라인들 그리고 주가를 급등시켰던 여기 이런 포인트들에서 의도적인 지지 라인을 이런 식으로 버틴 부분도 있죠. 이런 모습들 봤을 때는 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조만간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리게 돼 있고 아직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거 봐서는 주가를 한 번 더 슈팅 줄 가능성도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게 ABCD 뭐 매매 기법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ABCD 뭐 기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저는 이런 이름을 안 붙여서 그러지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캔들을 바라보고 세력의 흐름을 읽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ABC 매매 기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그런 매매 기법 이름이 있는 매매 기법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중고수쯤 되면 캔들을 보고도 세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런 지지라인들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들 있죠.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하나로 수렴하는 순간 이동평균선들만 정말로 크게 바라보는 개미들 있잖아요. 그런 개미들이 이거 조만간 슈팅 주겠네 이런 심리들도 있어가지고 제로 뜯는 순간 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한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제로의 일정이 다가왔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저는 이동평균선을 잘 믿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동평균선들이 통계상으로 맞는 이유는요,
그냥 뭐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동 평균선들이 통계상으로 맞는 이유는 되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개인적으로 이동 평균선이 통계상으로 맞는 이유? 그냥 여기서 원래 이동 평균선 없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이동 평균선이 없다고 치면 여기에서 그냥 지지 라인을 찾아라. 매수할 포인트를 찾아라고 친다면요. 여기 있었던 이런 저항 라인들 있죠. 지지 라인들. 저항 맞았던 부분들. 저항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지지 라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한 거예요, 정확히. 봐봐요. 35,000원 부분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죠. 여기 있었던 두 개의 캔들이. 그러면 여기 캔들 어때요, 정확히? 거의 35,000원 부분에서 지지를 맞고 올라가죠.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맞고 올라가잖아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요런 구간 들어오면 이런 구간에서 버텨주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요. 정말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는요, 뭐 4월 12일 날에 주가를 올려줄 때 이런 구간에서 돈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런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된 거고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런 라인을 바라보고, 핵심 라인을 바라보고 떨어지면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세력의 평균 단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세력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동평균선을 후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선행적으로 봐야 됐거든요. 캔들 차트를 보시고 어디 구간에서 세력이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개미들이 어느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할 건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를 했었고,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였죠? 하락했을 때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음봉이 떴을 때도 계속 지지를 해줬던 이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반등 맞고 올라갔었던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를 했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지지를 한다는 뜻은요, 다음에 저항 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요, 이 라인을 지지했다는 뜻은 여기 라인까지는 다시 올라가야 된다 라는 뜻이었고, 이 라인을 올라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여기에서 한번 보여줬죠. A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었고, 이 라인을 올라가지고 이 라인까지 지지를 해준다라고 친다면 어디 라인을 뚫어줘야 될까요? 여기 라인을 뚫어줘야 되겠죠. 이 라인을 뚫어줘야 되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었던 본전 매도 심리들을 소화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는 뜻은 여기 라인을 뚫어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런 라인들을 뚫어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겠죠. 체크를 했더니 진짜로 뚫어주려고 하고, 이걸 보시게 되면 조만간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줄 것이고,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는 뜻은, 이 라인 지지를 해준다는 뜻은 주가를 천천히 올리겠다, 그런 세력의 의도가 있는구나 라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A 구간이라고 하는 이런 캔들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기법이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원리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ABC 매매 기법이 어떤 건지, 솔직히 이름을 넣는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차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런 식의 캔들 보이는 순간, 그리고 이 캔들이 보이는 순간, 이 캔들이 보이는 순간에는 이거 추세선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미리 4월 30일 날에 알았어야 돼요. 이거는 4월 30일 날에. 자, 4월 30일 날이 이 캔들이죠. 이때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어땠나요, 여러분? 볼게요, 한번. 5일선, 21일선. 자, 이 캔들만 보고 앞으로 5일선과 21일선, 이 캔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 캔들만 보고 일단 여기 캔들을 봤을 때 이거 추세가 역전될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의심을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는요, 의심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이동평균선은 뭐다? 그냥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세력의 의도가 뭐였어요? 여기 이 캔들에서 세력의 의도, 나 여기서 지지를 해줬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저항 라인들 뚫어주고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만들겠어 라는 세력의 의도가 보이죠. 이 캔들만 보고 이런 캔들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캔들을 읽어냈다라고 친다면요, 진짜로 이게 움직여지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5월 1일 날 캔들을 보는 거죠. 5월 1일 날 5월 1일 날의 캔들을 보니까 안 되네요. 4월 31일, 잠시만요. 다시 볼까?
자, 그래서 캔들을 보니까 실제로 세력의 의도대로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해줬죠. 자, 이 캔들을 보는 순간 이제는 진짜로 이게 올라타줬네? 그 이동평균선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제는 정말로 5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니까 앞으로 상승하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이 평선 없이도 이 캔들만 보고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요, 이동평균선 없이 그냥 이 차트를 먼저 보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이 차트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만 보신다고 친다면요,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는 이 캔들 보고 이거 왜 이렇게 하락하지? 이런 식의 의심이 될 거예요. 이동평균선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좋은 매매가 안 될 거라 보는데, 이런 캔들을 보시고 왜 이 캔들이 생겼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ABC 매매 기법들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평가를 내리자면 시장에 있는 ABC 매매 기법은 그냥 정말 차트를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분이 만들었다 하기보다는 시장에 정말로 많이 이런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런 파악하는 것 중에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그냥 풀어준 게 그런 ABC 매매 기법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ABC 매매 기법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A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A 구간이 이렇다라고 친다면, 이런 A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4월 25일 날 캔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A 라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A 구간에서 매수하라 이거를 보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매매하면 좋지 않나. 아니면 정말로 ABC 매매 기법 혹시나 잘 따라하는 법이 있다고 친다면 어떠한 원리로 따라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왜 그런 식으로 원리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매매 기법의 그 공식 같은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 캔들 봤을 때 제가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를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핵심은 이런 캔들을 보고 이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캔들을 저는 이 캔들을 봤을 때 이거 이 세력의 의도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알아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라인을 A라고 보고 A에서 뭐 의도를 알아냈다라고 친다면 그것도 뭐 똑같이 뭐 나쁘지 않는 거겠죠. 제가 설명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를 A라고 잡을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솔직히 너무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상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 다른 매매 기법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게 많을 거예요.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그냥 이름만 붙였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매를 하고 있는, 그냥 고수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것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만 붙이고 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이런 모습만 붙인 게 그냥 매매 기법이라고 보는 거지,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식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워낙 변동하는 게 이런 캔들이고 수익률이 높은 매매 기법이 분명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 매매 기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요, 그런 매매 기법을 암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기법들의 의지를 하지 않고 그냥 캔들만 봤을 때 얘가 어떤 의미를 하는구나, 이 캔들을 보고 세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튼튼히 쌓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